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난주에 재영님이 그 참 사고, 정말 참 생각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뭐 아래 위로 욥기를 인용하셔서 얘기하셨습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이리저리 우왕좌왕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것을 제 자리로 픽스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이어서 요란다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참사고, 정말 참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호혜성의 원리, reciprocal principle, 호혜성의 원리와 굉장히 관련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란다께서는 정말 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들이 단순히 순간적인 우리들의 아이디어나 개념들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그 창조적 의미의 호혜성의 원리가 우리 사고에 활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호혜성의 원리라는 것은 이 사고를 할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속되게, 자연적으로 연속되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생각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호혜성의 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벽시 학생들 지난번에 우리가 참사고법 그 힐링 캠프 때 강의 들으면서 물붓기 시험을 했죠? 실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 물붓기에서 계속 어떤 그 진리라고 상징되는 물이 우리의 그 의식과 무의식에 계속 스며들므로 해서 정화됨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실험을 보여드렸는데, 바로 그게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호혜성의 원리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 금방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호혜성의 원리라고 보는가 하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give and take, 주고받음이 균형될 때 이것을 우리가 호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주고받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주고받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주기에 의해서 주고받음의 어떤 그 수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차원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 시간에 걸려서 사이클이 한번 돌아갈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즉각적으로 빠른 이 상황 속에서 주고받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기가 여러 가지 수준에서 이 호혜성의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어떤 사실들이 형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드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히 드러날 때, 이런 과거의 어떤 이러한 나의 준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고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고,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입도 14년이 된 그런 육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제주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제주 여성들의 강인함입니다. 아주 생태 친화적으로 생명력이 아주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그런 여성들을 만나면서, 제주는 육지 여성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예를 들면 우리 아주 가까운 데 있는 현경숙 씨라는 분을 만나서 제가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제주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 이사장, 그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도 제주 여성의 전형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설문대 할망 신화를 접하게 됐죠. 그 제주 여성들의 무의식 안에는, 집단 무의식 안에는 이 설문대 할망의 창조적인 힘,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제주 여성들의 강인함과 제주 분들의 어떤 변당 문화적인 어떤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친밀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날 저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서귀포에서 우리가 3년 살다가 이쪽 이 조이빌로 이사 온 것은 10년 막 넘었는데, 오던 해였습니다. 여기 중산간도로를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가을이었는데 이 억새가 제주의 돌담 사이로 억새들이 이렇게 넘겨다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슬픈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죽죽 났어요. 그런데 그게 이 중산간도로, 특히 이제 조천 이쪽 선을 이쪽이 4.3 때 많은 그런 희생자를 낸 지역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의 이유도 없는 울음이, 이런 제주 역사에서, 현대사에서의 큰 아픔이 서려 있는 그 속에서 억새가 나에게 그런 몸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주에서의 삶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의 운영위원으로 제가 일을 하게 되면서 특별히 이 설문대 할망의 신화와 제주 여성의 모성성, 큰 모성성, 이것하고 연결돼서 어떤 아이디어가 올라왔고, 그런 부분을 또 저하고 잘 가까운 정경수 교수라고 그분하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통하면서 우리가 이제 백운철 원장님의 어떤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16년, 17년 두 해에 걸쳐서 설문대 할망의 모성성과 또 올해는 생명살림과 치유라는 주제로 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느낌들이, 생각들이 있으면서
저의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러한 그 이해하고는 다르게 제주분들에 대한 그 친밀감과 이렇게 훌륭한 면이 있었네라는 제 느낌들, 이런 것들과 그리고 그 4.3의 아픔, 이런 것에 대한 저도 모르게 이분들에게 어떤 그 제가 뭐를 하겠다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사고의 흐름이었죠. 생각의 흐름,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것이 서로 의기투합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주제로 세미나가 학술 세미나가 열릴 수 있었고, 그런 어떤 어떤 그 사고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 흐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할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모여드시기 시작하시고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학술 세미나가 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게 호혜성의 원리고 참 사고의 흐름이 이러한 드러남으로, 형태로 드러남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미리 어떤 내 아이디어와 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것이 뭐지, 또 어떻게 전개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피면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호혜성의 원리에 의한 참사고라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흐름이 형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복병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장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 속에서 그런 장애들은 사실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드러날 것이 드러나는 이런 그 경험을 한 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호혜성의 원리에 기반한 이 찬사고법,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짧은 주기에 주고받음에 묶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입도 14년 동안 경험했던 어떤 이런 것들의 느낌들이 점점 되면서 하나의 형태로 드러났듯이 지금 즉각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러한 짧은 주기의 호혜성, 이것은 우리가 정말 참 사고를 통해서 정말 창조적인 드러날 것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가 긴 것이든 아니면 짧은 것이든 간에 무엇을 얻기를 원하면은 우선 줘야 됩니다. give and take. 그래서 내가 주고, 그리고 그 준 것이 짧은 보상으로 오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창조적인 호혜성의 원리는 제 결과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요 예를 잠깐 들자면 우리 그 동화나 우리 우화에는 이러한 호혜성의 원리가 예를 듣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요, 흥부와 놀부. 흥부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제비 새끼가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에 뱀을 이렇게 내리쳤잖아요, 그죠? 떨어뜨리게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 제비 새끼가 커서 강남으로 가가지고 씨를
받아와서 그 씨를 심었더니 금은보화가 가득한 그 박이 열렸습니다. 그거는 적어도 1년 반은 걸렸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데 비해서 놀부는 어땠습니까? 자기 사심, 동생이 그렇게 금은보화를 가졌다고 하니 나도 그것을 원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비 새끼를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그러한 나쁜 씨앗을 심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흥보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호혜성은 이거는 정말 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씨앗을 심었으니까 그런 나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다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결론을 내가 원한다 그랬을 때 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준다. 그러고는 그 결과가 빨리 안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결과에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예. 더 지그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이것은 호혜성의 원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그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정말 분노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캐야 된다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밝혀지기에는 이 권력의 어떤 여러 가지 작동 속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그것을 제대로 그 뭐가 정인지 하는 것에 대한 계속된 그 두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박근혜 정권의 부당성이 굴복되면서 하야를 해야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빠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회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이런 호혜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시간에 맡겨서는 안 되죠. 주기만 하고 시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주고 그리고 면밀하게 그 상황도 살피면서 내가 할 일은 뭔가, 내 책임과 역할은 뭔가 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참 형태가 드러나기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호혜성의 원리가 그 주기에 다양한 수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러 수준의 주기를 잠깐 언급하자면은 생태적 주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인간의 생애 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적 주기, 우주적 관점의 주기도 있을 수 있죠. 생태적 주기라는 것은 뭐 길게는 뭐 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뭐 철기 시대라는 그러한 주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일 하루가 일과가 아침, 점심, 저녁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그러한 생태적 주기도 이제 그 주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인간의 생애 주기는 태어나서 그 세상을 뜰 때까지 그때 그 주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호혜성의 원리는 여러 가지 그러한 원리들이 관철되겠죠.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한테 받기만 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생기면 부모님이 다 노쇠하셔서 어떤 그 활동을 못 하시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그 받은 거를 또 다시 주게 되기도 하는 이러한 호혜성의 원리는 긴 인생의 생애 주기에서 또 관철되기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영적인 그러한 활동을 하는 영적인 것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경우는 우주적 관점의 주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보통 이 지구에서 얘기할 때 어떤 네 가지 원소, 중요한 원소들이 있죠. 물, 공기, 땅, 불,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하는데 그 토마스 베리라는 신부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 우주에는 제5의 원소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 풍요로운 축복의 원소다. 그런데 그 우주의 그 축복의 제5의 원소는 아주 섬세해서 그것이 우리가 만나지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주는 계속 그 축복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받기만 하면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베리는 그래서 이 우주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하고 상호작용하는 동식물들, 광물까지도 그 하나됨의 바운더리에 넣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펼치셨는데 그분의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매튜 폭스라는 그 분도 신부 출신이죠. 그분은 원복론, 모든 인간은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다.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축복은 이 제5의 원소라고 명명한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마스 베리 신부가 말씀하시는 이 퀸테센스라고 제5의 원소를 명명하십니다. 이것은 섬세한 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유모플라즘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나의 그 참 모습, 참 사고를 하고 이 가슴이 잔잔하게 고요의 자리에 있을 때 유모플라즘이 형성되고 이것은 바로 우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은 그 일상에서 요즘에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별밤 보기 행사, 그것도 우주의 그 아름다운 별들을 맞이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수고했죠. 그러한 축복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항상 다가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어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딱 축을 세우고 그리고 품을 넓게 지혜롭게 그리고 나의 그 용기, 용맹 그것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참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 우주의 축복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상당히 그렇게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